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 있는 안승택이라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선물과 호혜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고 하는 저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낸 뜻으로 물건을 줌 또는 그렇게 주는 물건이라거나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 선사하다는 말이 어렵죠? 선사하다는 것은 존경이나 친근이나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물을 함. 선물과 선사가 서로 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인사나 정이나 존경이나 친근이나 애정 같은 거를 나타내는 어떤 그 물건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좋은 거고 거벌 이유가 없는. 그런데 모스는 이 증여론이라는 저작에서 순수한 선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좋은 뜻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바람직한, 또 받고 싶은 그런 것으로서 선물을 생각하는 이런 그 사고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은 좋은 약일 뿐만 아니라 독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주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떤 의무들을 발생시키고 의무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선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그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주어야 될 의무, 또 받아야 될 의무, 갚아야 될 의무 등 3가지의 의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유럽에서는 산미신의 화합과 어떤 그 합체 이런 관념으로 생각들어왔습니다. 주어야 될 의무라는 신이 이렇게 한편에 있고, 또 받아야 될 의무라는 신이 한편에 있고, 또 갚아야 될 의무라는 신이 한편에 있어서 이 3신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미신의 도안 같은 것들은 화폐의 어떤 그 도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주어야 될 의무라는 것은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반드시 주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원시사회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중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 정치 지도자나 어떤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남에게 베풀 물건들을 마련하고, 남에게 베풀 물건들이 갖추어지면은 그것들을 베풀고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환심을 사고 그것을 잘 베풀면 베풀수록 중심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겠죠. 사회관계가 주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는 선물을 거부하는 일은 사실상 사회관계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일 같은 것이 되겠죠.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선물을 누군가가 준다고 했을 때 그와 관계를 끊을 생각이고 그와 적대를 할 생각이 아니면은 이러한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물을 받은 이상 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는 물건은 반드시 그것을 수령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나 또 법적인 의미에서나 또 어떤 계약관계적인 의미에서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그런 물건들은 항상 문제가 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는 받은 선물들을 되돌려주는 이러한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마르셀 모스는 선물에 관한 마오리족의 어떤 사상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타온가라고 하는 물건을 주었을 때 그 타온가에는 그 주는 사람의 영이 가는 것이고, 타온가가 곧 영이다. 그 영을 이들은 하우라고 부르는데요. 타온가가 곧 하우이고, 그 하우가 나에게 전해져서 준 사람의 타온가가 물건과 함께 건너오는 것이고, 내가 받은 물건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또는 받은 물건을 갚지 않는다면 그 타온가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과 함께 하우를 받은 사람은 그 하우를 다시 물건을 되돌려줌으로써 원래의 증여자에게 돌려보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생각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주변의 세계를 선물로 받은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재물 또는 신에게 바치는 의뢰, 이런 의뢰와 재물들은 신이 주신 선물인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갚는 의무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신에게 바쳐지는 물건들은 파괴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세계에 존재하면서 그것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하지 않고 파괴함으로써 신에게 바쳐진 물건임을 입증하는 뭐 이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파괴된 잔해들을 나눠 먹곤 합니다만,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괴라는 모티브 또는 테마가 따라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인사, 정, 존경, 친근, 애정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면서 또 어떤 의무와 또 경쟁과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있는 독과 같은 성격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콰키우틀 인디언과 하이다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살아왔던 부족인데요. 이들은 포틀레치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커다란 의뢰이자 잔치를 거행합니다. 이 의뢰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주고도 남을 만큼의 물건을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먹이고, 그리고 끝날 때 돌아갈 때는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물건들은 곧 파괴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대인배로구나,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어 라는 점들을 확인하고, 이 지도자는 내가 역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충분히 베풀 만큼 선물을 받아갈 사람들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구나 라면서 또 뉘우치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낭비적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재생산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후한 사람이고 또 지도자로서의 격을 갖춘 인물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선물은 주고 받고 갚는 사람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선물에 의해서 맺어진 개인들은 거대한 고리를 이룹니다. 유명한 인류학자 마리노프스키는 멜라네시아에 있는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 이러한 선물들이 돌아가는 관계들을 확인하고 이것이 거대한 고리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쿨라라고 하는 현지인들 용어를 통해서 이 쿨라의 교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회를 이루는 기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나의 지역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대한 선물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